안녕하세요. 파이터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야간 나스닥 시그널 차트를 이용한 진입 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설명부터 할게요. 시그널 차트는 240틱 잠깐만요. 240틱 그리고 밑에는 900틱. 이 시그널 차트는 틱 차트로 보셔야지 정확하게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노란 선은 생명선, 노란 선 기준으로 생명선이고요. 파란색 구간은 하방 구간, 매도 구간이고요. 이 붉은색 부분은 상승 구간, 매수 구간이에요. 이렇게 아시고, 이 선은 밑에 지지선, 위에는 저항선, 선이 길면 길수록 여기는 매수 구간이 강한 매수 구간이 강한 자리여서 여기는 매수 진입 자리를 이쪽에선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저항 라인 이렇게 긴 라인은 매도 구간, 이쪽에선 매도를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세가 강한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게 선이 이어졌다는 건 한동안 긴 시간 동안 여기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여기를 쉽게 돌파하기 힘든다는 자리고요. 밑에 자리도 마찬가지로 장시간 동안 이 자리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 부분에서는 반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10시 30분에 장을 시작해서 요 자리 매도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요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여기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내려와서 요 자리가 매수할 수 있고요. 여기가 매도, 그리고 여기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보시면 본장이 시작해서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깨지고 내려오는 자리. 여기서 990틱을 보시면 노란 기준선 위쪽에서 붉은색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은 매수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를 깨고 붉은색 구간이 없어지고 나서 노란 선을 생명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 구간으로 전환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붉은색 구간이 이렇게 크게 형성되다가 여기 작게 형성됐다는 건 그만큼 매수 어 매수 힘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약하고 위에 고점 자리, 정고점 자리를 못 넘고 떨어져서 요 노란선 생명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요런 자리도 매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못 들어간다 치더라도 만약에 하방으로 떨어졌어요. 하방으로 떨어져서 이 밑에 저항 자리를 지지하고 넘어서는 자리인데 그러면은 상승을 여기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려면 조건은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자리 같이 노란 선의 상방향으로 연결되고 붉은 선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붉은 구간이 계속 유지돼야지 상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강하게 올라올 때는 노란 선이 위로 올라가고 나서 붉은색 구간이 형성이 돼야지 상승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노란 선을 못 넘고 붉은색도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은 240틱은 밑에 지지하고 상승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노란 선을 넘어섰고 붉은색이 유지되지만 위쪽으로 가서 위에 요 고점 자리, 정고점 자리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음봉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상황에서 다시 노란 선을 깨고 내려오면 요 자리가 매도 자리. 매도 자리에서 홀딩을 하고 홀딩을 내려갈 때 노란 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지 확인하시고 요
요 붉은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을 넘어서지 않고 계속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 이 조건이 형성되면 홀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900틱에서도 노란 선이 하방으로 연결되고 이 5일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밑으로 하방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자 밑에 요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해서 붉은색 노란 선을 넘어섰죠. 넘어섰을 때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일단은 넘어섰지만 하방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란색 선이 하방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또 밀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밑에서 사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 올라갔을 때 이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지 못하고 바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노란 선이 하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에서 매도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밑에 1차적으로는 밑에 1차 저항 자리를 봐야죠. 이 지점, 전저점 자리 이 지점을 안 깨야 되고요. 그리고 2차로 여기 바로 밑에 요 지지 자리가 있잖아요. 이 지지 자리를 지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여기를 지키고 지지하고 올라갔을 때 붉은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 넘어서서 올라가면서 이 노란 선을 넘어설 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를 해서 또 홀딩을 하는 거죠. 홀딩을 했을 때 위에 고점 자리가 이 자리죠. 위에 고점 자리가 이 자리를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홀딩을 했을 때 요렇게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음봉이 나와서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홀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노란 선을 깨지를 않아야 돼요. 노란 선을 이탈을 안 하고 올라가야 돼요. 뭐 살짝 깨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한 봉으로 완벽하게 깨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깨더라도 그 다음 봉이 양봉이 돼서 올라가면은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봉이 또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익절을 해야 되죠. 진입하고 들어가서 상승을 하는데 홀딩을 했을 경우에 붉은색 구간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위에 그러면 이 고점 자리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보시면 314자리인데 이 자리를 못 넘고 꺾이게 되는 거죠.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익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봉이 떨어졌을 때 자, 여기서도 보시면 하방 위에 고점 자리를 못 넘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 노란 선을 깨고 내려오면 자, 요 노란 선을 깨고 내려오면 매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밑에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밑에 지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익절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올라왔을 때 여기는 횡보 구간이니까 요 밑에 깨지 않으면 여기선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우리가 좀 차트를 좀 크게 보고 자,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위에 고점 자리 여기가 311자리인데 여기를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면은 자 노란 선은 일단 넘었어요. 넘었는데
붉은색이 형성됐는데 위에 고점 자리를 못 넘고 음봉이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넘어와서 다시 요 노란 선을 완벽하게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해서 진입을 하면 홀딩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돼요? 쭉 가서 밑에까지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 되죠. 근데 일단은 도달을 못하고 반등을 해요. 반등을 했는데 보시면 요 노란 선을 못 넘어서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란 선을 깨고 내려와서 반등을 해서 노란 선을 못 넘고 하방으로 했을 때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일 이평선을 요 5일선을 계속 못 넘고 밑으로 하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홀딩을 할 수가 있는 익절 자리는 요 자리죠. 요 자리. 익절 자리는 이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 되죠. 근데 여기를 깨지 못하고 양봉이 나와버렸어요. 양봉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익절 자리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올라왔다 못 넘고 다시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어요? 매도를 하면 안 되죠. 여기 밑에를 지지하고 올라왔으니까 내려올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매수를 하는 것도 보시면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제 노란선을 넘어섰어요. 노란선을 넘어서 가지고 붉은색이 형성돼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보시면 전저점 자리, 요 지지 자리를 지지하고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노란선을 넘고 붉은색이 형성되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 자리는 여기 전저점 자리. 그래서 매수로 홀딩을 했을 경우에 노란선을 깨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고 붉은색 구간이 계속 형성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노란선을 넘어서고 붉은색이 계속 형성이 되고 요 5일선 위쪽에서 놀아야죠. 놀고 가면 여기 위에 고점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고 못 넘으면 여기서 익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또 매도 구간이 나오죠. 그럼 여기 매도 구간은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고점 자리 이 자리가 308자리예요. 308자리를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 되잖아요. 제가 선이 긴 자리는 한동안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파동으로는 절대 못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넘는다 그래도 올라갔다가 다시 깨고 내려온다고요. 이런 자리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면은 매도를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 그럼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어떤 때 매도를 해야 되냐 하면 보시면 자, 상승으로 쭉 가요. 상승으로 쭉 가가지고 붉은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붉은 구간으로 형성이 돼요. 형성이 됐는데 위 고점 자리를 못 넘고 떨어졌죠. 떨어져서 이 노란 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노란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봐야 돼요. 못 넘고 내려왔을 때 여기가 이 부분이 매도 자리.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홀딩을 해가지고 갈 때는 손절 자리는 여기 위에 고점 자리겠죠. 고점 자리로 손절 자리 하면 되죠. 그래서 끌고 내려왔을 때 추세로 가려 그러면 이 노란 선이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900틱 자리에서는 이 5일 이평선 이 자리를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음봉으로 계속 떨어져야 돼요. 자, 하방으로 강하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집니다. 자, 음봉으로 떨어지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이쪽에서 위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홀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자, 봅시다. 노란 선을 못 넘어야 되고, 그쵸? 5일 이평선 밑에서 계속 놀아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 선을 못 넘어야 되고 노란 선은 하방으로 이렇게 형성돼야 되고 요 5일 이평선을 못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음봉 강하게 떨어지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홀딩을 할 수 있고 이만큼을 거의 다 먹을 수 있다는 자리. 그리고 여기가 전저점 자리를 깨느냐 안 깨느냐 보시면 이런 데가 지지자리인데 지지자리가 나오니까 바로 살짝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반등을 해서 이 노란선 맞고 다시 왔다가 노란선 깨고 올라가고 노란선이 이렇게 상방향으로 휘어져서 올라가면 상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런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자리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밑에 저점이 어딘지 모르죠. 여기가 뭐 장 초반 전에 228자리가 저점 자리를 형성됐어요. 여기가 최저점 자리예요. 근데 여기를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밑꼬리를 길게 달았죠. 밑꼬리 길게 달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 노란 선을 넘었을 때 매수를 하고 손절은 요 노란 선을 깨면 손절을 하시면 돼요. 노란 선 자리를 벗어나면 이 240틱 틱봉 몸 전체로 몸통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매수를 하고 여기는 밑꼬리를 달아서 강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노란선 넘고 붉은색이 형성되면서 붉은색이 계속 강하게 형성되죠. 그럼 홀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조건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일단 노란선이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붉은색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붉은색 구간이 유지되고 있고 보시면 요 5일 이평선 여기 위쪽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을 해도 되고 여기 990틱 같은 경우는 양봉 하면서 요 5일선 이평선을 넘어서고 나서 노란선을 올라타고 붉은색 모양새가 나타나는 구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까지는 먹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쪽에서 위에 고점 자리를 당연히 못 넘겠어요. 이거 한 번에 넘으려고 그러면 강하게 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넘으려 그러면 계속 양봉 나와야 돼요. 그때 음봉이 하나 떨어졌죠? 그렇죠? 음봉이 하나 떨어지고 여기가 우리가 저항 라인은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여기 라인을 지지하고 올라갔다 여기를 깨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방 출발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가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넘고 여기를 지지하고 가야 되는데 못 넘기는 살짝 넘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 하는 거죠. 완벽하게. 그리고 나서 보시면 붉은색이 약하게 되고 나서 이 노란 선을 깼을 때 매도를 치시면 돼요. 매도를 치고 나서도 홀딩할 때도 보시면 이 노란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서면 안 되고 이 5일선 밑에서 계속 놀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쯤 내려오니까 자꾸 5일선을 올라타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익절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강하게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많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3시까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이 붉은색 구간, 노란 선을 일단 넘어섰고 붉은색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방으로 빠질 때는 항상 이 붉은색 구간이 약화되고 나서 노란 선을 깨지고 이 파란색 구간으로 넘어가고 만약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홀딩은 손절자는 위쪽에 잡고요. 손절자리는 항상 위에다 잡아놓고 홀딩을 할 때는 항상 꼭 지켜봐야 될 게 이 노란 선이 되게 중요한 제가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란 선을 넘어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파란색 쪽으로 내렸을 때 매도 구간은 또 요 5일 이평선도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만 항상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추세로 이렇게 우리가 단타 쳐가지고 짧게 먹다가 크게 당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도 손실이 자주 잘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손실이 잘 나는 이유가 맞고 떨어져서 요 지점에서 매도하고 이런 데서도 매도 따라가고 아니면 돌파된다고 여기서 매수하시는 이런 자리는 돌파를 하기 힘든 자리인데 여기를 돌파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데서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여기도 요런 데도 여기를 저점을 깨고 하방으로 내려갈 거라고 여기를 매도를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5월 13일 월요일 야간 나스닥 시그널 차트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차트 이용 방법이나 차트 교육 그리고 리딩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